이 몸 명상은 특히 바디 스캔이라 하는데 제 바디 스캔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만 이 몸 명상은 몸과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냥 수면용으로 써, 수면용으로. 틀어놓고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아니 뭐 그거라도 그게 어딥니까? 잠 못 자는 사람들한테 그거 제 그 유튜브에 있는 그 몸 명상 그 멘트가 수면에 도움이 된다니 저도 기쁩니다. 근데 이 몸 명상의 핵심은 내 몸과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과 얼마나 친해요? 음? 이게 사실 이게 마음 공부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나에 대한 공부입니다. 혹은 내 마음에 대한 공부라는 거잖아요. 내 나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 지식이 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이건 관리, 내 마음의 이해와 관리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어요. 마음 공부는. 나에 대한 이해, 나에 대한 관리예요. 이 마음 지식은 이해, 마음, 마음 기술은 이 관리, 내 마음을 관리하는 거, 다루는 거죠. 여러분,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때로는 이제 넓은 의미의 메타인지인데, 사실 좁은 의미의 메타인지는 인지에 대한 인지, 인지에 대한 알에 대한 알미 메타인지인데, 넓게 보면은 나에 대한 알을 메타인지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근데 정확한 의미는 아니에요. 정확한 의미는 인지에 대한 인지만 메타인지인데, 뭐 넓게 보면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다. 근데 어쨌든 나에 대한 이해예요. 이거를 뭐 메타인지라고 넓게 쓸 수 있지만 뭐 저는 학자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 그렇게 넓게 쓰는 건 좀 그렇다. 아, 이 우리 기본적으로 이 마음지식 네 가지 중에 첫째가 동기상태 이론, 둘째가 구성주의, 셋째가 정보치료 영양 제한성, 네 번째 넷째가 마음사 이론이죠. 이 구성주의 굉장히 또 중요하죠. 우리가 경험하는 거 크게 나누면 스트레스와 웰빙인데 이게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만들어진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나에 초점을 두는 거죠. 이 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욕구, 동기죠. 내 생각, 인지죠. 내 감정, 정서죠. 그리고 감각, 행동. 여러분, 여러분의 욕구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여러분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여러분의 감정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여러분의 감각, 특히 이 몸 감각이죠. 특히 몸 감각. 여러분의 행동 패턴 얼마나 아세요? 아는 듯 하면서 잘 몰라. 여러분은 어느 때 행복합니까? 여러분은 어느 때 고통스럽습니까? 아는 것 같아도 제가 막상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나중에 다룰 이제 웰빙 행동 들어가면 웰빙 행동 뒤에 있는 이제 동기를 다루게 되죠. 그제서야 내가 이럴 때 행복하구나. 새롭게 깨닫는 게 꽤 많아요. 잘 몰라요. 욕구가. 정말 욕구를 바로 알면은 그렇게 돈에만 그 아까운 이 인생을 100년도 못 살고 하는 인생을 돈에만 투자하겠어요? 내 욕구를 내가 어느 때 행복한지 잘 알면 무엇이 나한테 중요한 욕구인지 잘 알면 그렇게 아들을 그렇게 딸을 그렇게 공부시킨다고 그렇게 사이가 멀어지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아들 딸 공부 잘하면 좋죠. 근데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어떤 욕구가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인생에서 무엇이 행복인지 모르니까 남 따라가는 거예요. 불안하거든. 옆집 엄마 학원 보내면 나도 안 보내야 될 것 같거든. 내 철학이 없어요. 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지 모르니까 남 따라가는 거예요. 안 하면 불안하거든요. 잘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난 몸 명상했죠? 여러분, 몸은 또 얼마나 알아요? 몸 얼마나 알아요? 여러분, 귀 그럴 때 귀 느껴졌어요? 심장 뛰는 거? 모르지. 뭐, 어디, 뭐,
면접 보러 갈 때 막 쿵당쿵당 할 때는 심장 뛰는 게 느껴지지만 평소에 심장 잘 못 느끼고 호흡 모르고 발, 손, 몸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이 몸 명상할 때 보면 정수리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귀. 정수리 잘 안 느껴지는데요. 뭐 귀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디 있는지는 알잖아요. 여러분 한번 잠깐 잠시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그리고 제 말씀을 따라해 보세요. 자, 오른쪽 귀를 잡아 보세요. 아, 잘 잡으시네요. 눈 감고도 잡았잖아요. 내리세요. 눈 떠도 됩니다. 이게 뭐예요? 내 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 교수님 저 오른쪽 귀 할 때 안 느껴지는데요? 그렇지만 오른쪽 귀 위치를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눈 감고도 오른쪽 귀 딱 잡잖아. 오른쪽 귀 잡으라는데 이렇게 잡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 여러분 몸에 대해서 그 정도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세부적으로 오른쪽 귀의 감각을 느끼는 것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적어도 위치에 대한 감각은 분명히 한다는 거죠. 이 감각 정말 신비한 겁니다. 우리가 감각 그럴 때는 보통은 이제 외부 감각하고 내부 감각 나눌 수도 있어요. 외부 감각 그러면 보통 오감이죠. 오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 바깥에 뭐 바람이 불면 바람도 느끼고, 이 책상에 어, 부드러움, 거침도 느낄 수 있고, 이다 외부 세계에 대해서 느끼는 오감이 있죠. 내부 감각도 있어요. 내부 감각에서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내부 수용기 감각, 또 더 나누게 되면 이게 또 고유 수용기 감각, 고유 수용 뭐 기자는 안 붙여도 돼요. 고유 수용 감각, 또 전정 감각, 전정 감각. 요거는 이제 평형 감각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저 글씨가 좀 번지긴 합니다만. 에, 여러분이 지금 그 오른쪽 귀 잡은 건요. 그 프로프리오셉션, 고유 수용기 감각입니다. 위치. 여러분이 지금 눈을 감고도 팔을 올리면 왼팔이 어디 있는지 알죠? 안 보고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게 관절이나 이런 데서 다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내 몸의 위치에 대한 감각도 이 고유 수용기 감각입니다. 이 관절, 이 내 몸이 이 공간에서 어떻게 어디에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이거에 대한 정보 이 다 나에 대한 감각이죠. 내 몸에 대한 감각이죠. 또 이 배에서 때로는 이 뭐 지금 저도 이제 이렇게 차가운 물입니다만 입 안에서 또 찬물이 들어가게 되면 배 안에서도 느껴지죠. 이게 바깥 감각은 아니죠. 혹은 때로 배가 아프기도 하잖아요. 혹은 또 뭐 소변이 마렵거나 또 큰 볼일을 보고 싶거나 그거 다 감각이 오는 거잖아요. 그 감각을 느끼는 거죠. 몸의 감각이죠. 내 몸의 감각이죠. 이건 모르면 이제 실수하는 거죠. 느끼잖아요. 또 배부른 것도 배가 불렀다는 것도 내부 감각이죠. 그거 못 느끼면 계속 먹는 거지. 이 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가 어깨가 긴장돼 있나? 잘 모르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럼 어떤 보면 너무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까 내가 어깨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이 정보를 내 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이 몸 감각, 이 몸 명상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할까요? 귀만 있는 거. 눈 감고요. 눈 감아 보세요. 손을 한번 대보시겠어요? 눈 감고. 잘 맞췄어요? 박 선생님도 한번 해보세요. 네, 훌륭합니다. 네, 내려주세요. 아직 눈 뜨지 마세요. 아래 입술만 대보세요. 눈 감고. 제대로 짚었어요? 아래 짚지 않았어요? 입술 맞아요? 내리세요. 눈 감고 계세요. 윗입술 짚어보세요.
정확해요? 인중 짚은 거 아니에요? 윗입술 짚으라는데 인중 짚은 거 아니에요? 내리세요. 자, 그럼 오른쪽 눈썹의 오른쪽 끝을만 짚어보세요. 정확합니까? 왼쪽 눈썹의 시작 부위를 한번 짚어보세요. 미간 쪽에. 정확하게 짚었어요? 내려보세요. 눈 감고 하셨죠? 아마 정확하게 짚은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거예요. 조금 여러분 이 신체 부위만 이렇게 해봐도 좀 잘 짚는 분이 있고 잘 못 짚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아주 엉뚱한 데 짚은 분은 없겠지만 그 정확하지 않게 짚는구나. 그러나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위치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코끝에서도 이제 코를 짚었다 그럴 때 코의 위치를 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리시고 눈 감으시고 눈 떠도 돼요. 코끝의 감각 느껴보세요. 느껴지나요? 아랫입술 감각 느껴보세요. 느껴지나요? 윗입술 감각 느껴보세요. 느껴지나요? 손을 정확하게 갖다 대는 것은 내가 그 위치 정보를 내가 내 몸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감각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손을 내리고도 느낄 수 있다면 내가 그 표면에서 오는 그 부위에서의 감각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제가 몸 명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몸과 친해지는 거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꾸준히 몸 명상을 하시면 내 몸과 친해져요. 내 아랫입술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에 대해서도 알고요. 또 가만히 있을 때 내 아랫입술이 어떤 느낌인지도 알 수 있어요. 내 코에서의 감각도 알 수 있고요. 내 눈썹의 느낌, 내 이마에서의 느낌, 내 정수리에서의 느낌, 내 뒷머리, 옆머리, 내 턱에서의 느낌 알 수 있어요. 더 잘할 수 있어요. 친해지는 만큼. 관심을 줘야죠. 관심이 뭡니까? 내 마음의 눈으로 내 주의를 보내는 거예요. 아래턱, 왼쪽, 오른쪽, 볼, 왼쪽, 오른쪽 귀, 목, 불러드리잖아요. 그 불러드릴 때 주의를 그쪽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면서 그때의 감각을 느껴보면 사실은 어깨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어깨의 통증이 풀리기도 해요. 어깨의 긴장이 풀리기도 해요. 마사지 하지 않아도 주의가요, 영향을 줍니다. 이런 볼펜은 제가 본다고 해서 뭐 튕겨나가거나 그러진 않죠. 이런 거시 세계에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물론 이 물질 세계도 미시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관찰에 영향을 줍니다. 미시 세계로 가게 되면요. 우리 인간의 관찰이 그 현상에 영향을 줍니다. 참 재미있죠. 거시 세계에서는 안 그러지만. 근데 마음의 세계는요. 우리 몸과 마음의 세계는요. 우리의 우리의 관찰이 영향을 줍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은 선생님 다시 처음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중에 이게 또 마음 챙김도 하겠습니다만 이 보는 거죠. 이게 영향을 줘요. 이 단지 바라보는 건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보다도 우리가 손을 잘 느끼거든요. 손에 왜냐면은 손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넓어요. 등은 잘 못 느끼는 거는 등은 표면이 넓지만 등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좁아요. 그래서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두 개니 한 개니 물어보면요. 이 가는 이쑤시개 두 개를 가지고 입술이나 손을 하게 되면 좁은 영역에서도 두 개인지 금방 알아요. 근데 등 같은 데는 이렇게 넓게 찔러봐도 두 개인지 한 개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담당하는 뇌 부위가 좁거든요. 그런데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신경 가소성? 우리 훈련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자꾸 훈련하게 되면요. 그 부위가 넓어져요.
손을 자꾸 쓰시는 분들은 손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넓어요. 그 감각형, 그 앞에가 이제 그 운동형인데요. 이렇게 보면 이게 중앙에 큰 센트럴 피셔 그래서 중심열이 있어요. 요 앞부분, 요 뒷부분이 이제 감각이고요. 요 앞부분이 이제 운동 영역이에요. 여기서 요 손을 담당하는 부위가 각각 있는데 그 부위가 다른 신체 부위보다는 넓어요. 그런데 후천적으로 손을 많이 쓰면은 그 부위가 넓어져요. 감각도 그렇고 이 운동도 그렇고. 여러분이 몸 명상을 꾸준히 하면 몸과 친해집니다. 몸을 담당하는 그 뇌 영역이 넓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요 안쪽이 열어보면 이게 지금 측두엽이거든요. 그 측두엽에 그 레터럴 피셔 그래서 이제 그 측열이라 그래요. 이 측열을 열어보면 그 안에 또 뇌가 있어요. 그 안에 거기에 이쪽 영역이 이제 뇌 뇌의 섬, 그 무슨 대마도, 울릉도, 독도 할 때 도 있잖아요. 도. 음. 그거를 이제 뇌의 섬, 뇌의 섬이다. 혹은 뇌도라고도 해요. 섬을 갖다가 한자로는 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뇌의 섬, 뇌의 섬역, 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슐라. 이 부분이 또 이 신체 부위하고 또 연결돼요. 그래서 이런 그 몸 명상을 꾸준히 하시고 감각 명상 꾸준히 하시면 이 부위가 또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우리 경험 하나하나가 뇌를 변화시켜요. 물론 약을 먹어도 뇌가 변화합니다. 수술을 해도 뇌가 변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을 해도 우리의 경험 하나하나가 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에 자꾸 주의를 보내는 연습을 하게 되면 몸을 담당하는 뇌의 그 부위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뇌의 감각, 이 몸의 감각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내가 주의를 보내면 그 부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물리 세계에서는 이 거시 세계에서는 내가 봐도 안 바뀌어요. 근데 물리 세계도 미시 세계로 가게 되면 나의 관찰이 내 의도가 영향을 줍니다. 현상에. 마음은 말할 것도 없어요. 내 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주 이렇게 손해 경험은 쉬운 게 손을 담당한 뇌세포가 많아요. 그럼 자 여러분 대부분 오른손잡이실 테니까 안 봐도 돼요. 손에만 한번 주의 보내 보세요. 오른손에만 주의 보내 보세요. 주의만 움직이지 필요 없어요. 손바닥, 손등, 눈 감아도 되고 떠도 됩니다. 손바닥, 손등, 손가락, 엄지손가락, 둘째, 셋째, 넷째, 새끼손가락 느껴지시죠? 그 손의 피부, 그 손의 살집, 손의 안쪽 느껴지시죠? 가만히 손을 느껴보세요. 손의 전체적인 모습, 손의 표면, 손의 안쪽. 아마 주의를 잘 기울이셨다면 느낌의 변화를 느낄 거예요. 아마 조금 더 따뜻해졌다거나 어떤 분은 찌릿찌릿하거나 어떤 분은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지 관찰하는 것만으로 주의를 보내는 것만으로 우리 몸은 변화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제 시간을 조금 더 들여서 자꾸 연습하시면요. 이게 왜 따뜻하고 묵직하냐면요. 내가 주의를 보내잖아요. 우리 동양에서는 그런 말을 써요. 우리가 의식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죠. 의식이 가는 곳에 기가 가고 기가 가는 곳에 혈이 간다. 그런 말을 써요. 실제로 가만히 그 부위를
내가 주의를 주잖아요. 내가 눈으로 보든 마음의 눈으로만 봐도 돼요. 그러면 그 부위의 혈관들이 이완이 돼요. 이 혈관 하나하나에도 다 신경이 붙어 있어요. 내가 긴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경작용에 의해서 혈관들이 수축을 해요. 근데 내가 이제 이완되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면 혈관들이 열려. 혈관들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혈액 공급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편안할 때 보게 되면 이 지금 오른손을 제가 했잖아요. 그럼 오른손에 혈관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혈액이 더 많이 공급되죠? 그럼 따뜻한 느낌이 나요. 그리고 혈액이 더 많이 공급되니까 실제로 오른손 무게가 늘어나요. 오른손 뒤, 오른손에 그 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른손의 무게가 좀 증가합니다. 그래서 좀 묵직한 느낌도 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힘쓰지 않았어요. 단지 주의만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가 불편할 때 주무르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가만히 내 마음의 눈으로 어깨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치 어깨와 대화하는 거죠. 어깨에다가 경청하는 거, 어깨에다가 귀를 기울이고 어깨에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깨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가만히. 그것만으로도 변화가 생겨요. 그 부분이 이완이 되고요. 혈액 공급이나 아마 림프도 마찬가지죠. 림프액의 흐름도 또 원활해지겠죠. 그러니까 이 내 몸, 내 마음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종종 내 몸에 관심을 갖고 몸을 사랑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한테 관심을 보이잖아요. 과도한 관심 말고 내 욕구를 투사하는 관심 말고 그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첫 번째 내 몸입니다. 네. 이 마음 사이론으로 볼 때 여러 나가 있잖아요. 많은 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몸나 중요하잖아요. 물론 여러 나들이 있죠. 여러 나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내 몸나에 대한 사랑. 과도하게 뭘 하지 않아도 일단은 귀 기울여 주는 것, 몸 명상이 그거예요. 몸나에 대한 관심. 어떻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무슨 말 하나 귀를 기울이는 거죠. 왼손에 오른손에 이마에 귀에 코에 입술에 뺨에 어깨에 가만히 틈틈이. 그러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전신을 안 해도 된다. 지하철 타고 가면서 얼굴만 해봐라. 손만 해봐라. 발만 해봐라. 자꾸 친해져라. 어깨만 해봐라. 그러면 재밌어요. 스마트폰 볼 시간이 어디 있어? 내 몸하고 대화하는 건데. 내 몸에 대해서 귀 기울여주고 내 몸을 사랑하는 시간인데 스마트폰 볼 수 있어요. 저도 봅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많이 줄걸요. 지하철에서 지금 지하철 타보면요. 거의 90% 사람이 아마 스마트폰 보거나 아니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 졸거나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그 정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렇게 자기 몸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아마 전철에서 적어도 50% 이상은 스마트폰을 안 보고 있지 않을까? 나머지야 그때 저도 보니까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볼 수 있죠. 그러나 지금보다는 훨씬 스마트폰 보는 사람이 줄어들 거예요. 그 첫 번째, 나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관심, 내 몸. 첫 번째, 몸나, 여러 나가 있잖아요. 내 안에 여러 나가 있다 그랬죠. 그 첫 번째, 몸나, 내 몸나에 대한 관심. 내 몸이 지금 어떤지, 얼굴이 어떤지, 어깨가 어떤지, 가만히. 자꾸 친해지세요. 귀 기울이세요. 몸 부위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면서 좀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하다 말았나요? 아무튼 뭐
그러니까 우리 외부 감각, 내부 감각, 내부 감각에서 그 뭐 그 인터로셉션, 내부 수용기 감각, 또 프로프리오셉션, 고유 수용 감각, 또 전정 감각, 베스티뷸라 우리 위치, 내가 내 위치를 알 수 있죠? 전정기관. 여러분 알죠? 세방고리관, 예, 달팽이관. 그런 것들이 자 내부 감각이죠. 내 몸과 관련된 감각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이 몸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내 몸에 대한 그 감각, 내 몸과 친해지는 거다. 내 몸의 감각과 친해지는 것이 내 몸과 친해지는 것이고, 그 친해진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 내 몸에게, 몸 나에게 관심을 보이고, 관심을 갖는 것, 특별히 뭘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더라도 관심을 갖는 것처럼 어머니가 지나친 관심 갖는 것은 그건 자비로운 게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말없이 지켜봐 줄 수 있는 거, 묵묵히 지켜봐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사랑, 자비가 아니겠습니까? 내 몸에 대해서 뭐 주물러 주고 뭐 해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자칫 과도할 수 있죠. 자식에 대한 사랑처럼. 가만히 있는 그대로 봐주는 몸 명상, 이 기본적인 사랑이죠.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해주지 않더라도요. 가만히 주의를 기울여주는 것만으로도 음, 우리 뒤에 다룰 이 긍정심리의 그 자비라고 할 수 있고 감사일 수도 있죠. 이 감사 자비는 이제 함께 가는 건데 그 내 몸에 대한 감사일 수도 있어요. 내 몸이 없으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내 몸이 있으니까 이런 일도 해주고 저런 일도 해주잖아요. 내 몸 명상은 내 몸에게 주의를 보내는 것이고 내 몸에게 경청하는 것이고요. 내 몸과 친해지는 것이죠. 내 몸에 대한 감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가만히 내 몸 부위 하나하나 그 유튜브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유튜브 틀어놓고 하셔도 되고요. 안 틀어도 괜찮아요. 내 스스로 몸 부위 하나하나에 이렇게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귀로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 그게 감사의 표현이죠. 몸에 대한. 또한 몸에 대한 자비로운 행동이기도 하고요. 몸에 대한 사랑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감사의 표현이자 사랑자비의 표현이 됩니다. 내 몸에 가만히 주의를 보내세요. 전철 타고 가실 때, 엘리베이터 기다리실 때 몸을 느껴보세요. 틈틈이 친구를 기다릴 때, 전철 기다릴 때 몸을 느껴보세요. 그게 바로 몸에 대한 감사고 몸에 대한 사랑자비입니다. 특별하게 뭐 자비 문구를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또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가만히 밥맛처럼 물맛처럼 그러나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합니까? 담담히 바라봐주는 그것이 아주 몸 명상이다. 나에 대한 감사고 나에 대한 사랑과 자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몸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늘어날까요? 이 앞으로 한 주는 좀 더 몸에 관심이 생길 것 같아요. 내 몸을 좀 더 내가 뭐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나를 위해 주는 게 아니라 가만히 경청하는 거, 마음의 눈, 마음의 귀를 보내주는 거, 이 연습을 꾸준히 하시기 바래요. 그게 아픈 사람들한테 치유입니다. 우울에 빠진 사람, 불안에 빠진 사람, 뭐 등등 심리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은 몸과 친해져 보세요. 이 감각과 친해져 보세요. 그게 치유입니다. 다른 게 치유가 아니에요. 자기와 친해지다 보면 문득 보면은 우울이 사라져 있고 불안이 사라져 있습니다. 감각과 친해지세요. 몸과 친해지세요.